지금은 일요일 아침 7시 54분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일찍 깨버렸어요. 나이 들면서 아침 잠이 없어졌나? 보통 한 몇 시에 일어나는지 대중 없는데 일요일은 편안한 날이니까 6시 한 30분 정도 깨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네요. 운동을 할까 뭘 할까 집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불현듯 이런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ENFP 엄마예요. 굉장히 뭘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고 관심사가 휙휙 잘 바뀌고 대신에 좀 꾸준히 하고 이런 거는 좀 약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잘 안 고쳐진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다른 장점으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해주겠다.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홍차는 니나스 주댐무 단종된 제품이에요. 예전에 오래됐어요. 산지.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조명을 가져다가 꽃은 어제 마침 사놨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게 재밌네요. 그리고 채널 이름도 그냥 지었어요.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어가지고 제일 듣기 싫고 요즘에는 안 들어요. 왜냐면 학교 안 가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학교를 안 가냐? 언제부터 안 가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한참 됐어요.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하루 다니고 하루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학습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등교하고 하루 온라인 수업하고 다음날 엄마 안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라 그랬어요. 왜냐면 섣부른 결정이 아니고 큰아이의 경우는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내내 한결같이 학교 생활 힘들어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가면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직접 겪어보니 역시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 아이 표정이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지고 해서 저희 부부는 후회는 없습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 잘 성장하고 독립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가 둘인데 둘째 아이도 언니의 큰아이의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더니 그 전까지는 사실 학교를 잘 다녔었거든요. 언니가 왜 학교를 가지 않을까 이런 게 고민이었고 그런데 이제 언니가 안 가도 되는 걸 알게 되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바로 느낌이 왔어요. 슬픈 예감은 틀리지를 않는다.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학교 안 가면 안 돼 하면서 근데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집에서 잘 생활을 하고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엄마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찍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생활을 하느냐, 일찍 자느냐?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 같은 데를 보내지 않느냐. 학교 자체가 싫기 때문에 대안학교도 싫대요. 집이 좋대요. 걱정이라면 걱정이고 또 괜찮다면 괜찮고, 다행히 남편과 시댁에서는 굉장히 수용적인 편이세요. 오픈마인드시고 저도 감사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저도 가끔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래도 괜찮대요. 된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연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 절대 아니고 한탄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저도 좀 고민이라면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다 밝히면 다른 사람들도 뭐라 말을 해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좀 용감한 편이고 단순한 편이고 이것저것 일 벌리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 엄마 친구들을 사귄다, 이런 취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막 질책하거나 이런 건 사양할게요. 제 주변에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친구며 양가 어른들이며 다 엄마 아빠가 괜찮으니까 아이들 괜찮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더 나은, 아니면 이런 걸 공감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엄마로서. 그래서 고민하는데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현재 진행하는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변에 이야기해보면 많아요. 하지만 어떤 정리된 채널에서 얘기해주진 않아요.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공유하게 유튜브의 바다에 올려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잘한 결정이기를,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럼 이 유튜브는 저는 이런 등교 거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학교를 보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엄마가 어떻게 일상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종교 천주교예요. 아주 독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힘들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는 편이고, 우리 아이들도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저의 가정도 돌봐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소신으로 안 보내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그런 얘기 하나 밝히고 싶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종교지만 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법륜스님 유튜브를 많이 봤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법륜스님 유튜브에서는 엄마가 3살까지는 키우는 것이 맞고 엄마의 특히 부모도 중요한데 특히 아기가 어렸을 적 엄마의 감정 상태가 평온하고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서 엄마는 편안해질 수 있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성했고, 법륜스님이 아이는 그대로 놔두고 엄마가 밝게 변하도록 노력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 학교 가기 전에도 그렇게 심리 상담도 받고 했었어요. 제가 좀 정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서적으로 많이 허기도 지고 그런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상담소도 찾아가서 상담도 굉장히 오래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했어요. 네. 어떤 거였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엘리트셨고 완벽주의자,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워커홀릭이셨어요. 그래서 좀 제가 큰아이였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었고 본인들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저보다 두 분이 더 큰 성취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 객관적으로. 하지만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걸 비교하는 게 의미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만으로 소중하다.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개념이 장착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했을 때 아이의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아이한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할까봐 걱정이 돼서 심리상담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예를 들어서 물컵이 아이가 물컵을 엎질렀다든지 할 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언어들.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심리상담소에서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대화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일하고 쉬고 제 시간 갖고 그냥 아이들은 이제 10대이기 때문에 10대 중반 초반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요청하는 것만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방목은 아니고 관심은 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적절하게 투입해 주려고 하고 있고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고, 제 생각과 불안과 이런 게 크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 시대와 아이들의 시대는 다르다 인지하고 요청하는 것만 해주고 아이들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 저는 소신껏 살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클 수 있기를 바랬어요. 남편하고 아이가 갖기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고, 감사하게도 남편도 그런 가치관이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소신 있게 할 줄은 몰랐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를 바랬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을 몰랐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학교 가기 싫다고 했던 6년들, 그런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그 애타는 상황, 마음들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됐어요. 다시 그런 해피엔딩? 꼭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그게 그렇게 되면 해피엔딩이겠지만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괜찮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찾아보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일을 겪은 사람만 그 일을 정확히 알고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전문가가 있고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본인 기준에서 본인 생각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류가 많이 생겨요.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몇 번의 어려움을 겪고 그냥 책을 찾아보자, 인터넷을 찾아보자. 그러면 반드시 그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랬었어요. 책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 등교 거부의 문제는 사실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책도 몇 권 있었고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됐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소개해 볼게요. 일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고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잘 다니지는 않았다.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거나 본인 클 때까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커서는 본인의 적성을 살려서 일을 찾아서 사회생활을 했다. 오히려 이제 본인의 그런 스토리를 웹툰으로 그려서 이렇게 활동하는 일본 작가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시 하지 않으려고 훈련하고요. 마음의 훈련. 별개의 인격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미,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심신 수양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댁내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